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진짜 겨울은 겨울이네요. 햇볕은 되게 좋은데 날씨는 많이 찹니다. 주택백화점에서 시공한 16평 소형주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주택백화점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한 10분 중에 8분 정도는 참 주택백화점 디자인은 참 예쁘고 마음에 든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공한 소형주택이고요. 이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디자인이고,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펜션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이런 스타일의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을 한번 시공해 보려고 저희들이 시공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16평짜리 주택 같지 않죠. 커 보입니다. 일단 전면이 넓고 실제 주택 크기보다는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게 바로 이 주택의 장점이고요. 또 지붕도 보시면은 굉장히 좀 개성 있게 선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누가 봐도 좋아하실 만한 그런 주택이고, 처마 밑에 보면은 그 등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면에 보시는 저 외장 마감재가 저희들이 북유럽에서 직접 직수입하는 타나목. 국내에서 저희들이 뭐 주택을 시공하면서 아마 저희들 주택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주택백화점이 굉장히 타나목으로 마감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걸 갖다가 아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외장 마감재 중에는 제일 고가입니다. 고가인데 관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사실 타나목 같은 경우에는 함수위를 떨어뜨려서 찌고 다시 태워서 거기에다가 오일 스테인을 바르고 페인팅까지 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외장 마감재로서의 관리 문제 이런 것들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기 외장 전면에 마감재를 타나목이 아닌 뭐 세라믹 사이딩 같은 거로 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집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형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벽체 같은 경우에는 2x8, 그리고 지붕에는 2x10 구조목으로 해서 시공을 한 목조 주택입니다. 소형 주택인데 크지도 않은 소형 주택인데도 2x8, 2x10을 사용해서 목조 주택을 시공하는 업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2x6로 최대한 건축 비용을 아껴서 그 시공을 하고, 외단열 살짝 해서 최소한의 단열 규정만 맞추려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저희들은 원칙대로 지역의 단열 규정대로 2x8, 2x10 해서 이렇게 주택을 시공을 했습니다. 아마 안에 내부 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텐데요. 실제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8평 주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벽체 중심을 기준으로 주택의 평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평수 같은 경우에는 14평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지금 느낌은 20평대 아파트 같다는 느낌이 들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천고가 5.5m입니다. 굉장히 높죠. 주택은 천고가 높아지면 사실은 고급 주택이고 건축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주택의 실용성 문제, 그리고 작은 주택이지만은 너무 작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천고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야지 좀 개방감도 좋고,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창호가 쭉 나와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작은 집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를 않죠. 뭐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은 정방향의 박공 지붕이 아니고 이렇게 좀 사선형으로 기운 주택이라서 외부에서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도 좀 독특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공간을, 이 전체를 갖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뭐 3분의 2 정도를 이제 LDK 공간, 다이닝하고 전체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공간은 침실과 욕실, 화장실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뒤쪽에 문이 있으면서 그쪽을 또 다용도실로 동시에 만들어 놓은 주택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이 정도 수준의 소형주택은 아마 많이 없을 거라고 저희 자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시공하는 주택은 단열, 뭐 내부 구조, 구성 이런 것들이 타 업체에서 최대한 그 건축 비용 아껴서 짓는 그런 주택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사실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침실이 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딱 적당한 사이즈의 침실 공간이고요. 서울에 계시다가 여기 내려오셔서 주말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 이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소형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내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화장실 욕실에 들어가 있는데 샤워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소형주택에 화장실 욕실을 두 개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군가 쓰고 있으면 한 사람은 다시는 못 쓰는 그런 것보다는 뭐 샤워하실 분은 샤워하시고 화장실 가실 분은 화장실 가시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일들도 저희들은 싸구려 타일 같은 거는 잘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일도 널찍널찍하고 고급스러운 타일을 갖다가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결국에는 수납 공간이죠. 붙박이장인데 공간 활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건축주분들 개인 물건이 있어서 제가 굳이 열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이제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입구에 이렇게 저희들이 세면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소형주택이 평당 건축 비용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타일을 시공하시는 분들도 타일이 시공하는 면적이 얼마 안 되더라도 일당은 다 받죠. 그리고 전기하는 분들, 설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원주택 현장을 그렇게 좋아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일당이 있고 웬만해서는 전기업자분, 설비업자분들이 전부 다 30평 기준으로 돈을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택은 평당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주택을 시공하면서 단열에 신경을 쓰고 모든 부분을 갖다가 최소한 중상급 이상의 스펙으로 다 맞추고 주택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팹 공법으로 패널라이징을 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조립 시공을 하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시공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주택을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주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건축 비용은 제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 사실 철근 콘크리트 업체에서 이런 주택을 잘 시공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어차피 대한민국은 이제 목조주택밖에 없습니다. 목조주택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더 나은 목재, 예를 들어서 뭐 CLT, 뭐 GLT 같은 이런 공학 목재, 엔지니어링 우드로 점점 발전되는 목조주택의 형태를 갖다가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주택백화점도 더 나은 자재로 더 좋은 주택을 시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너무 먼 곳은 안타깝게도 이런 주택을 시공해 드리기는 곤란해요. 사실은 저희들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들이 너무 먼 곳에 떨어져 있으면은 사실 한 현장만 밖에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서울 경기권, 강원도권, 강원도라면은 뭐 여기는 여주지만은 강원도라면은 사실은 벽체가 더 두꺼워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2x10, 2x12 이렇게 가야 되고, 패시브 하우스고, 이 주택도 역시 패시브 하우스로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시공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결국엔 벽체가 두꺼워지고 창호도 더 좋은 스펙의 창호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건축 비용은 올라가겠지만은, 강원도 지역 중에서 특히 뭐 평창이라든지 대관령 이런 데는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단열을 이 수준으로 해도 괜찮지만, 만약에 정말 나는 냉난방비 같은 거 하나도 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더 두꺼운 벽체로 패시브 하우스 스펙으로 시공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형주택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택백화점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은 최소한 남들이 봤을 때 부끄러운 주택은 짓지 않습니다. 뭐 좀 더 시쳇말로 하면은 쪽팔리는 주택은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아, 주택백화점이 시공을 하면은 이 정도 수준은 되겠구나라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주택 시공은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주택백화점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